안녕하세요. 뉴파인 과학 강사 양서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과학에서의 일이란 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과학에서의 일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가 일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자, 컴퓨터 앞에서 문서 작업을 했다. 아니면 학생이라면 우리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다도 일을 했다고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저처럼 일어서서 강의를 한다. 이것도 일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거 모두 일로 쳐주지 않습니다. 이거 과학에서는 일이라 함은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물체에 어떠한 힘의 크기로 물체를 밀어주었을 때, 힘을 주었을 때 이 물체가 내가 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가? 이거를 보고 일을 했다, 안 했다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해준 일의 양은 무엇인가? 과학에서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내가 물체에 준 힘의 크기와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얘가 이동한 이동 거리의 곱을 바로 우리 일의 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의 양 우리 한글로 쓰지 않겠죠? 영어로 자, 과학에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대문자 W 씁니다. work 할 때 대문자 W 기억하면 쉽겠죠? 이 대문자 W가 일의 양인데 얘는 우리 힘의 크기 일반적으로 대문자 F로 표현을 해왔었죠? 이 F 곱하기 이동거리 소문자 S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W는 F 곱하기 S다 라고 우리 정리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힘의 크기는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는 미터를 사용해요. 그럼 이 뉴턴과 미터 곱하면 일의 양은 우리 단위가 N 곱하기 S, 뉴턴 곱하기 S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 간단히 줄여서 주로 뭐로 쓰냐면 줄이라고 대문자 J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 줄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해서 자기 이름 따서 단위 만든 거예요. 줄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단위 바로 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 함은 내가 물체에 어떠한 힘의 크기를 줬는데 그 방향으로 얘가 이동을 했네. 그럼 내가 이 물체에 일을 해줬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로도 한번 간단히 나타내 볼게요. 문제에 이렇게 Y축의 힘의 크기 그리고 X축의 이동거리가 나타났을 때 우리 한번 이렇게 일정한 힘의 크기로 쭉 물체에 힘을 줘서 이 물체가 S만큼 이동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준 힘의 크기는 F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죠?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가로 0부터 가로는 0부터 S까지 얘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가로 S고 세로는 0부터 F만큼의 크기를 줬습니다. 힘의 크기를. 그러면 F 곱하기 S가 이거 바로 넓이고 이 식은 아까 일의 양 W였는데 이거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어떤 걸 정리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이동거리랑 이렇게 힘의 크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일의 양을 쉽게 구하는 방법 바로 이거
이 둘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에 적용을 하기 더 쉽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과학에서 1의 양은 몇인가, 어떻게 그걸 구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1이 0이고 1한 게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한번 예시 알아볼게요. 자, 1의 양이 0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첫 번째는 자, F가 0일 때입니다. F가 0일 때가 어떤 거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있죠? 지금 선생님이 일어나서 강의하고 있는 거 내가 힘을 주고 있나요? 강의라는 일을 하면서 어디에 힘을 주면서 하나요? 아닙니다. 이때 F는 0이에요. 우리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업무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힘의 크기는 0입니다. 그러면 F 곱하기 S가 W였는데 F가 0이 됐네? 자, 0이 돼버리면 결국 1의 양도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게 일했어도 과학에선 일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거리 S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엄청 큰 바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거를 밀고 싶어서 옆으로 치우고 싶어서 엄청 안간힘을 쓰면서 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진맥진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바위가 하나도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많은 힘을 줬는데 이거 이런 거 아닌가?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바위는 1cm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동거리가 0이네. 우리 과학에서는 W는 F 곱하기 S인데 S가 0이 돼버렸으니 아쉽지만 W는 0이야. 1의 양은 0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바위에 아무리 힘을 크게 줬어도 내가 바위에 해준 일은 0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를 우리는 1의 양이 0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무거운 가방을 아래 바닥에서 집어들어 올렸어요. 그랬을 때 내가 힘을 준 방향은 어디죠? 아래에서 위로 가방을 집어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들고 있으면 얘 떨어지려고 하는 거 계속 내가 위로 힘을 줘서 들고 있는 거잖아요. 힘의 방향은 위쪽입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앞에서 뒤로 우리가 이동을 했다고 해봐요. 나는 위아래 방향으로 가방에 힘을 주고 있는데 가방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내가 앞으로 걸어갈 때 앞뒤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위아래로 힘을 주는데 앞뒤로 이동을 해요. 실제 가방은 내가 들고 앞으로 이동하거나 뒤로 이동하니까. 그러면 힘을 준 방향으로 이 물체가 이동을 했나요? 물론 방향 다 고려 안 하면 이 물체는 이동을 했는데 힘을 준 위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했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근데 힘을 준 방향으로는 전혀 이동하지 않았어요. 내가 200m를 가든 1km를 걸어가서 너무 힘이 들든 내가 위아래로 준 힘의 방향에 반대로 수직으로 앞뒤로만 움직였다면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였다면 결국 이거 다 수직이죠. 이렇게 움직였다면 너무 지쳤어도 과학에서 너 일 안 했어. 일 0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들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다. 그러면 1의 양은 0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과 이동 거리, 그 방향에 따른 이동 거리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1의 양이 0인 경우까지 한번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물체에 일을 해준다면 이 내가 해준 일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지? 증발해버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 우리가 물체에 일을 해준다면 이 물체에 내가 해준 일만큼 어떤 게 생기냐면 이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의 정의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에너지라 함은 무엇이냐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물체에 일을 해준다면 얘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일은 즉 에너지가 되고 그럼 일을 해줌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물체가 또 뭘 할 수 있죠? 반대로 다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 하나. 아,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구나. 우리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에 해준 일이 어디 날아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 이 물체에 에너지를 주는 거구나. 얘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그래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란 단위도 사실은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요. 줄 씁니다. 아까 말했죠. 1의 단위 줄 쓴댔죠. 과학자 줄이 맞는 단위 똑같죠? 얘네가 다르면 서로 전환될 때 어렵겠죠. 근데 단위조차 지금 똑같아. 그러면 아, 얘네가 굉장히 서로 관계가 밀접하구나.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관계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준 일이 어떻게 에너지로 되는지 한번 대표적인 예시 들어볼게요. 자, 우리 mkg의 물체가 이렇게 지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내가 들어 올리고 싶어요. hm만큼.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질량 mkg은 사실은 둥둥 위에 떠 있지 않죠? 우리 바닥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로 중력이 존재하게 돼요. 이 중력, 이걸 어떻게 구했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무게라고 했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바로 무게고 이 무게가 즉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입니다. 내가 얘를 그러면 들어 올리려면 중력에 반해서 들어 올리고자 하려면 나는 이 m 곱하기 g보다 크거나 적어도 이 m 곱하기 g의 힘만큼 줘서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자, 내가 얘를 m 곱하기 g만큼의 힘으로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을 작용해줘야 이 물체 들어 올릴 수 있겠죠. 그럼 내가 m 곱하기 g만큼의 힘으로 들어 올렸어요. 얼만큼? hm만큼. 그러면 이걸 바로 아까 F 곱하기 S 이동거리 이거씩 적용되죠? 내가 준 힘 F는 M 곱하기 G 무게만큼 그리고 얼마나 내가 준 힘의 방향으로 위로 이동했냐? Hm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동거리 H 이거 바로 어떻게 정리되죠? mgH예요. 이거 아주 유명한 공식인데요. 이거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위치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자, 기준면으로부터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이 위치에 있음으로써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예요.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왜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지? 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자, 보면 내가 얘를 가만히 이쪽 H까지 들고 있으면, 멈춰 있으면 얘 일을 안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얘를 들어 올려서, 높이 올려서 딱 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에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는 물체, 다른 물체를 부셔뜨리거나 혹은 못 같은 게 있다면 떨어지면서 못을 밀어 넣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에너지가 있었고 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1로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치 에너지 애초에 어떻게 생겼죠? 내가 얘를 들어 올려주는 일을 해줌으로써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자 1이 위치 에너지가 됐고 에너지는 다시 1이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보고 1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MGH는 바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과 그리고 1과 에너지와의 관계, 일회양이 0인 경우 알아봤고요. 그리고 예시로 그렇다면 어떤 에너지로 어떻게 변해되는지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얘가 일을 내가 해줬더니 위치 에너지가 되고 얘가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더라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에너지 종류에는 다양한 게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아주 유명한 운동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요. 다음에는 우리 운동 에너지에 조금 더 집중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